녹음을 해보셔가지고 제가 말수가 줄더라고. 근데 여기는 누가 한 명이 찍어서 올리셔도 되는데 그러실 분 없으신가? 왜냐면 동영상 찍다가 공정을 까먹어요. 누가 한 분이 먼저 올려주실 것 같아요. 아닌가? 아,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꺼도 될까요? 네. 그럼 저는 못 적지 않나요? 아니요, 다 해줄게. 내가 특혜를 주겠어. 네. 대신 맞아요, 올려주시고 그 영상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보면서 천천히 하시면 되고, 저 지금 보시면 이제 버터쿠키를 제조합니다. 버터쿠키를 제조하는데 지금 자 합쳐야 되는 재료들이 있어요. 여기 바닐라 향이랑 박력분이랑 합치고, 그 다음에 설탕이랑 소금이랑 합치고, 그쵸? 그렇게 쓰시면 되게 좋아요. 설탕이랑 소금이랑 그 다음에 바닐라 향이랑 바닐라 향이랑 박력분이랑 합치시고, 그 다음에 가루를 채를 칠 거거든요. 채 칠 거예요. 가루를 채를 치는데 비닐은 너무 크게 막 펼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절반만 펼치셔서 가루를 채치는데, 가루를 채치는 이유가 뭐냐면 덩어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재료가 잘 섞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밀가루 안에 공기 집어넣으려고. 이게 이론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채를 칠 때는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여서 같이 움직이시면 좋아요. 이렇게. 얘는 가만히 있고 이걸로 치지 말고 손만 아파요.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손바닥이 안 아픕니다. 이렇게 하고, 남아있는 가루는 뭐 주걱으로 밀으셔도 되고 아니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놓고 한쪽에 치워놓고 얘를 놓는데, 뭐 시험장에는 어디든 모든 채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 게, 설거지 할 때 가끔 여기에 뾰족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확 밀지 말고 그냥 물로 헹구시면 돼요. 채는. 아셨죠? 손에서 피나면 시험장에서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젖은 행주를 하나 깔고 버터를 여기다 올리세요. 그릇 움직이지 말라고. 그 다음에 손거품기를 잡을 때는 우리 이제 막 요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많이 잡으시는데 이상해 보이죠? 저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저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고, 저 거품기 잡을 때, 여기 잡을 때는 거품기 손잡이에 위에 잡을 때는 가벼운 거 섞을 때, 거품 낼 때 막 머랭치고 할 때는 뒤에 잡는 거고, 만약에 무거운 거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밑으로. 지금은 여기와 여기 사이 중간을 잡으셔서 저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일단 얘가 지금 덩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이렇게 쳐요.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돌려요. 돌리는데 거품기를 돌리세요 했을 때 90도로 돌리면 모든 반죽이 실패해요. 90도. 그래서 이렇게 눕혀야 돼요. 눕혀서 저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시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꼈죠? 그럼 이렇게 쳐. 눕혀서 또 이렇게. 근데 나는 키가 커. 선생님처럼 하면 내가 이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저 오른손잡인데 바닥에다 놓을 땐 이렇게 돌렸고, 그 다음에 나는 키가 커. 안 되겠어. 높이를 높여야겠어. 그러면 그릇을 들어요. 그릇 들고 왼손으로 들었잖아요. 그럼 거품기 손잡이도 이쪽으로 가요. 얘 있는 쪽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죠? 그리고 둘 중에 뭐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편한 방향이 있어요. 근데 약간 저 오른손잡이라고 했는데 봐봐요. 어때 보여요? 약간 왼손잡이가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돌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거 되게 이상해 보여요.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예, 이렇게 돌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리든지. 그죠?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으로 돌리고,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서 돌리는데, 저 봐봐요. 눕혀가지고 계속 돌렸고, 방향 바뀌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치고 거품기로 긁으면 다 긁혀요. 이거 왜 필요 없이 고무조각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손실만 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 근데 이런 것만 돌리면 자꾸 이렇게 몸이 실리거든요. 왜냐면 힘드니까. 그리고 일단 마음부터 뭐예요, 지금? 힘든 거 한다. 그래서 힘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보시면 이런 거 돌릴 때는 어깨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깨가 아픈 거거든요. 여기로 돌리는 거예요. 저 보세요. 좀 풀렸을 때는 저 보시면 여기
어디가 움직여요? 여기가 움직이죠. 그죠? 근데 초보자는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니고 약간 이렇게 풀렸을 때 그러면은 머랭도 잘 쳐요. 저 여기 움직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움직이죠. 그죠? 근데 이런 느낌은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 상태가 되면 설탕이랑 소금을 3번 나눠 넣을 거거든요. 한 번 넣고 빠른 속도로 2분. 응? 저 잘 보세요. 저 지금 버터가 이렇게 묽었는데 설탕을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설탕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안 녹아요. 1%도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돌리세요 하면은 어떤 분은 설탕 녹이려고요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건 틀린 지식이에요. 응? 여기서 왜 열심히 돌리냐면 밖에 있는 공기를 물리적인 힘으로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있다가 부피가 커져요. 반죽의 부피가. 단 설탕은 안 녹아. 응. 그래서 이렇게 거품기를 눕혀서 돌려야 얘를 지금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 크림화한다. 크림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돌리면 돌릴수록 반죽의 부피가 커져요. 근데 90도로 돌리면 잘 안 돼. 이렇게 눕혀서 해야 돼. 근데 저 보면 전체 반죽이 다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다 돌아가죠. 근데 초보자는 어떻겠어요? 한국 힘들어 막 이러시잖아. 아니면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돌릴 때 전체적인 반죽이 다 돌아가야 돼. 그럼 아까보다 묽은 게 없어졌고 힘이 생겼거든요, 반죽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빠르게 2분 돌리고 다음 설탕 또 넣고. 여기서는 설탕이 녹는 게 아니죠.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고 오른손이 이제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왼손으로 하면 돼요. 혼자 시험 보는 거니까 이거 엄청 팔 아파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몸이 실리면 실릴수록 더 힘들어요. 몸무게가 여기 실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 아까 잘 풀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분들 뭐냐면 거품기를 막 바닥에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건 반죽이 틀려요. 이제는 가볍게 떠서 돌리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해서 2분씩 돌리고 또 한 번 넣고 마지막 3번. 돌려보세요. 저 오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 넣고 근데 저도 여기다 깨서 넣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계란을 여기다 바로 깨시는 분들 있어요. 껍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 넣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실패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물성이 다른 재료가 만났거든요. 계란이랑 버터랑 만났어요.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일 예정인데 이거를 넓게 돌리면 반죽이 분리가 나는 거예요. 얘를 넓게 돌리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성이 다를 때는 좁게 돌리다가 넓게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섞어주다가 이렇게 진짜 빨리 섞어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뭐예요? 넓어지면은 재료가 금방 섞여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넓게 섞이면 100번 돌려도 막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해서 깔끔히 긁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계란만 섞이면 바로 이렇게 정리정돈 해가면서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90도가 아니라 거품기는 계속 45도로 눕혀주시고 거품기로 옆에를 계속 긁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란만 섞이면 끝. 그리고 설탕은 안 녹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쭉 긁어요. 그 다음에 얘를 뺄 거거든요. 우리가 먹을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실이 없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손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그래도 여기에 껴있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시험 볼 때도 재료 손실은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묻혀서 손으로 얘를 싹 긁어요. 어디 가서 이런 것만 해도 진짜 칭찬받아요, 경력직들한테. 근데 왜 어떻게 해요? 싱크대에다 그냥 툭 던져 놓겠죠. 막 버터 잔뜩 묻은 거. 그러면 혼나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루를
버터쿠키 해보신 분 계세요? 저요. 근데 제가 제일 못 만들어봤어.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많아. 되게 많아. 이렇게. 이 버릇을 잘 들어야 돼. 주걱 잡을 때, 도구 잡을 때 버릇. 이렇게. 뒤에. 그리고 이렇게 받쳤죠. 그 다음에 45도 각도로. 주걱이 45도 각도로 해서 버터 사이사이에 밀가루를 집어 넣는다 생각하고 한 8, 7번을 이렇게 갈라주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밀가루 들어가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씩 뒤집어주고 갈라주고. 이렇게 저 보시면 고무주걱 요런 데 묻었잖아요. 그럼 초보자는 그릇을 어떻게 긁냐면, 안 알려주면 어떻게 긁냐면 이렇게 긁으시거든요. 막 그죠? 대부분 이렇게 긁어요. 근데 원리를 알려드리자면 동그라미 그릇은 동그랗게 긁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그릇은 이렇게 동그랗게 긁으면 뭔가 흘리거나 아니면은 옆에 많이 묻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긁어요. 그죠? 그거 아니고 동그라미 그릇은 동그랗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언제까지 갈르냐면 가루가 8, 90% 섞일 때까지 계속 이렇게. 저 왼손 손가락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고정. 약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면 닮아가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요. 근데 약간 너무 경력직한테 지금 배우셔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갈르냐면 이렇게 계속 섞여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밀가루가 없을 때까지 막. 궁금한가 본데 이거 해봤어? 응? 해보긴 했지. 그지? 뭔가 느낌이란 게 있어 나도.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해서 눌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왜냐하면 버터 덩어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주걱으로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여기 밀가루 덩어리 이런 거 다 없애서 이렇게 했죠. 그럼 재료가 다 섞이고 얘를 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긁어요. 근데 초보자는 안 알려주면 여기다 긁고 여기다 긁고 여기다 긁고 여기다 긁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던져놓고 또 긁었던 데다 또 긁기. 왜냐면 여기 다 긁으면 그릇 잡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긁었던 데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긁어놓으면 끝난 거예요. 반죽은. 자, 그러면 펴 있어도 돼요. 상관없으니까 좀 쓰시고 결깍지는 여기다 끼는 거죠. 이렇게 껴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홈베이킹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많이 끼시긴 하는데 저는 약간 편리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기술자. 손에 깔때기를 만들어요. 손 깔때기.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이렇게 벌릴 수 있는 최대치 이 깔때기.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 좁게 하라고 하는데 이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치, 내가 잡을 수 있는 최대치를 해서 손가락에 딱 맞춰요,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죽을 넣으면서 손가락에다 긁고 와요. 이 정도만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저 봐봐요. 저 오른손잡이. 반죽이 좀 내려갔잖아요. 위에를 잡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목덜미를 잡은 거죠, 지금. 그게 아니라, 오른손이 가는데 반죽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돌리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잡았어요. 내리고. 그 다음에 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이렇게 긁는데 안 가르쳐주면 다 이렇게 긁거든요. 그렇게 하면 반죽이 잘 안 긁혀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긁으시면 잘 긁혀요. 이렇게 대각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긁으면 잘 안 긁혀. 그 다음에 저 보세요. 반죽 엄청 되죠? 이거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저도 이만큼 못 짜요. 저 막 이렇게 흔들릴걸요 아마? 그래서 그리고 여기 많이 남았죠. 저희는 짤 줄 일부러 저희는 큰 거 쓰는 거거든요. 원래 대부분 초보자용은 요만해요. 근데 저희는 일부러 전문가용 쓰는데 보시면 저 잡는 거 보세요. 오른손잡이니까 일단 왼손으로 짤주머니의 끝을 잡아. 여기가 너무 길게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 반죽의 중간을 잡아요. 저 지금 보면. 그 다음에 봐봐요. 오른손 잡았죠. 이렇게 얘로 짤 거니까. 그 다음에 잡았고 여기를 받쳐요. 응?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직각이어야 돼. 응? 자 보세요. 이렇게 잡았고 여기도 엄지손가락에 잡았고 요거 이렇게 받치기. 실제로 짜는 거 오른손이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짜면 안 짜지겠죠. 자기 몸이 뒤로 가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넓히고 한 1에서 1.5cm의 간격을 바닥에서 뗀 다음에 장미형을 짜시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장미 모양을 짜는 거예요. 응? 일부러 어렵게 알려줘요. 원래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버터링 쿠키처럼 이렇게 넓게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면 1등 할 수 있어요. 우리 목표는 1등이니까. 제가 맨날 주입시켜요. 약간 우리는 1등으로 붙는다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끊을 때 끊어. 이렇게 찍어서. 그리고 약간 퍼지니까 간격은 3, 4cm로 해서 이렇게 해서 끊고, 이렇게 해서 끊고, 이렇게 해서 끊고. 또 이제 자기 손에 있는 게 빠졌으면 끊고. 됐죠? 자, 봐보세요. 이렇게 봤을 때 같은 높이로 네, 동그랗게 짜야 돼요. 그래서 동그랗게 짜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은 안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제품을 잘 만들 때 지금 하는 곳을 바라보지 말고 눈의 시선은 좀 전에 했던 곳을 보고 있으라고. 그럼 동그라미가 나와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초보자니까. 지금 하는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그라미를 하고 있는지를 바깥쪽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짜는 거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 오늘 안 되니까. 그래서 찍어서 끝. 네,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나오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대부분 구워서 나오면 밑에가 다 타 있어요. 여기는 괜찮고 여기 내려올수록 이게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이따가 싸우자는 거잖아요, 저랑. 그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힘으로 같이 이렇게 짜야 되고 S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 S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따가 막 되게 신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흉내도 못 내거든요.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붙여서 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S자 또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